성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지난 시간에 그 인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먼저 이제 그 정인하고 편인에 대해서 정리된 내용 한번 핵심적으로 한번 요약해보고 다음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는 그렇죠? 뭔가 이제 인성은 나를 생하는 나의 어떤 인풋의 그런 개념인데. 일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뭔가 음과 양이 조화스럽게 이루어져 있는, 즉 일간이 양이면 음으로, 일간이 음이면 양으로 이렇게 생하는 그러한 관계를 이제 정의라 한다. 가를정이고 도장이다. 특별히 도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어떤 사회적인 내지는 어떤 직업적인 내지는 외부적인 이런 연결의 수단, 통로 이런 거를 이제 별칭해서 도장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배우고 익힌 것이 결국에 증표가 되고 증명이 돼서 사회에서 나를 세울 수 있는 그거를 이제 도장으로 봤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결재권이다. 이런 말로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인성이 있고 이렇게 이제 인성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관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관하고 인은 서로 이렇게 생하는 관계죠. 관이 인을 생하고. 근데 관은 뚜렷한데 인이 없다든지, 인은 있는데 관이 없다든지, 뭔가 이렇게 하나가 좀 부족할 때는 이렇게 만약에 관도 뚜렷하고 인도 있으면 내가 높은 지위가 있고 그 지위에 맞는 결재권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승진의 요인이 되는 거죠. 근데 관은 없는데, 관은 뚜렷한데 인성이 부족하거나 약하거나 없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명예로운 성분은 뚜렷한데 그 실제적인 어떤 결재권, 권한, 이런 걸 누리는 거는 약하다라는 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윗사람부터 내려받는 모든 것이고 또 추상적으로는 지식, 그리고 어떤 내 생존 능력을 습득하려는 노력, 그래서 인성을 전반적으로 이제 공부다, 통상적으로 인성을 주로 써야 되는 명조라고 하면 정이 됐든 평이 됐든 공부로 승부를 해야 된다, 공부로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우리 청소년들이나 어린 친구들 진로 선택을 하고 방향 설정을 할 때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성이 잘 배치가 돼 있는, 관인으로 잘 배치가 돼 있는데 뭐 이렇게 기술을 가르치려고 한다든지, 뭐 이러면 이게 배치가 되는 성향이고 성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애초에 원천적으로 살펴주는 게 좋다. 특히 여기서 이제 정인하고 편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정인은 그 시대가 요구하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지식, 가치, 학문, 자격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 어떤 시대도 바뀌죠. 시대의 어떤 이데올로기도 바뀌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바뀐다라고 하는 거는 그 커먼 센스, 어떤 그 보편적인 시대적인 가치가 역사와 시대를 따라서 변화해 나가는데 어쨌든 그 주류의 핵심 가치를 형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인의 어떤 사고나 정인의 성분 특성이 된다라는 거고, 이 편인은 그렇죠? 이제 뒤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어떤 한 분야에 이렇게 보편적 일반적인 게 아니라 특수하고 치우치고 집중되어 있는 이런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학문적인 영역이나 사회의 여러 가지 직업적인 성향도 보편성, 일반성을 갖는 분야가 있을 수가 있고, 특수하고 지역적이고 집중적이고 이런 분야가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특징, 기질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놓여져 있는 자리매김들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과 음양이 다르다. 그래서 유정하다라고 본다. 보통 나를 생하는 거니까 이렇게 육친으로 보면 모친이 되는데, 이게 뭐 예전 개념이죠. 요즘 뭐 그냥 다 거의 다 대부분 정모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의 시절에는 계모가 있고 편모가 있고 정모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굳이 육친으로 구분한다라고 하면 원래 내 엄마, 이거를 얘기하는 그런 성분이 그대로 정인에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의 조건 없는 사랑이나 요즘 그쵸? 요즘 뭐 분유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그 본래 엄마의 그 생명의 인자가 전이되는 그런 모유의 성분이다. 가공되거나 이렇게 왜곡되거나 어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래서 사랑을 얘기를 하죠. 애정을 얘기를 하고 사랑스러움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연예인들이 보면 괜히 이렇게 외모에서 풍기는 게 아니라 외모의 미추와 관련 없이 괜히 그 애정이 가고 귀엽고 뭔가 이렇게 정감 있고 이런 그 성향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100% 거의 그런 경우는 정인의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인이 어디에 있느냐? 보통 이제 정인이 연간에 있다. 연주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내가 일간이 사회에 맞닥뜨리는 1차적인 노선이나 1차적인 경계가 되는 거니까 그런 쪽에 첫 번째 어떤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정인은 전통을 계승하고 어떤 변화 없이 연결하고 하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장남이나 장녀나 유산이나 어떤 그 전통 가치의 승계나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다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안정적인 부분이니까 관성이 시키는 일만 하면 변함없다. 순수지식, 응용력, 창의력. 그러니까 이런 기질들이 쭉 가면 이게 이제 학자가 되는 거야, 학자. 그렇죠? 학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 학자, 연구자. 그렇죠? 그러면서 관성하고는 아주 유정한 성분입니다. 관하고 아주 친하면서 관에 충성하고 관에 봉사하고 그러면 그 관은 인성을 통해 가지고 일간을 생해주고 하는 아주 호상간에 상호간에 아주 연결이나 관련성이 참 좋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긍정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이렇게 이제 정관이 이렇게 정인으로 그러니까 관인상 생하잖아요. 정관이 정인으로 이렇게 생할 때 이런 경우를 그냥 이제 가장 스탠다드하게는 공직명이다. 어떤 크게 변화가 없고 어떤 그러한 직업적인 성향을 가지면 좋다. 사회의 제반적인 곳에 이렇게 안정적이면서 시스템적이면서 뭔가 순차적이면서 순리적이면서 보편 타당하면서 그런 직종들이 있어요. 직업들이. 거기에 맞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관인소통의 인재가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 엄마가 나한테 수유를 하는데 뭐 이런 거잖아요. 이 젖에 뭐 이 모유에 나를 해악하는 잘못된 게 뭐 들었을까?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나쁜 성분이 들었을까? 이게 의심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냥 그 엄마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의심 없이 순수하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순진무구하다, 천진난만하다 이런 것도 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항상 본인은 그런 환경에 있어 왔기 때문에 좀 철딱선이 없음도 되는 거예요. 이게 철없음도 되는 거야. 그런 기질이 있다. 그래서 타인을 믿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이제 편인에 비해서는 편인은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는 넓지는 않지만 집중되어 있는 또 이렇게 속도감이 빠른 이런 게 있는데 정인은 조금 보편적이고 넓고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그 수용성이 좀 느린 이런 감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정상적으로 밟아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뭔가 제도가 시스템이 시키는 대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내가 박사를 밟아간다든지 이런 최소한 10년 정도 가까이 걸리잖아요. 그죠? 이런 성분들인 거예요. 이런 성분들. 근데 가장 어떤 인성에 있어서 이게 정인을 쓰는데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이렇게 재성으로 극을 받는 거예요. 재성으로. 그러니까 인성도 정인이 있고 편인이 있고 또 이렇게 극하는 것도 이렇게 제극인이니까 정제가 있고 이렇게 편제가 있는데 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제극인 중에서 가장 취약하게 놓여져 있는 구조가 인성이 극을 받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제극인 구조가 뭐냐면
선비가 글 공부 안 하고 재물을 탐하거나, 청렴 결백한 청백리가 이렇게 낙직 사건, 오욕에 빠지거나, 뭐 흔히 말하는 선생님들이 아니 받을 수 있지 물질 세계니까. 그런데 특히나 이런 인성을 쓰면 그게 인성으로 이 관인상생하나 나를 생각하는 차단이 단절되는 불리한 구조로 놓인다란 말이에요. 인성을 쓰시는 분들이. 그런 존재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제극인은 실리를 추구한다, 계산한다, 인성은 마음이니까 공부보다 돈을 본다, 마음보다 실리를 추구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감을 갖는 게 적절한 부분은 좋을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인성을 쓰는 구조인 경우에는 불리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인성으로 순조롭게 이 사람이 승진도 하고 관로도 열리고 이래왔는데 어디서 뇌물 받았다. 이럴 경우가 판단 미스 내지는 어떤 순간적인 욕심. 그래서 그 욕심에 의해서 내 마음이 다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아주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이제 이렇게 그 정인을 쓰는 경우가 아주 안 좋다. 그거는 이제 다른 말로 뭐 이렇게 어린애가 돈을 번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체성이나 이 재물에 대한 통제력이나 관리 능력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어떤 그 내 욕망이나 욕구가 물질욕에 의해서 이렇게 잠식당하는 그런 형국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게 성인이 돼서도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간에 가장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구조가 뭐냐면, 이렇게 제극인이 되면서 인성을 내가 정관으로 쓰는 게 아니라 칠살로 살인상생을 하는데, 이렇게 칠살을 내가 소통을 시키고 있는데 제극인이 되면서 재생살이 되는 이런 경우가 가장 치명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올해가 개수면, 그렇죠? 개수면 이게 재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인성을 쓰는 구조가 올해 정인을 쓰는 구조가 병화란 말이에요. 병화. 기토일간이란 말이에요. 기토일간인데 예를 들어 어딘가에 칠살이 있다든지 칠살 을목이 있다든지 내가 묘목을 깔고 있다든지 하면, 이 구조가 뭐냐면 천간에 올해 계묘가 오면 천간에 제극인하고 재생살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더 가중돼서 힘들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런 경우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투자 실패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어떤 돈 걱정을 할 수도 있고, 좀 불리하게 쓸 경우, 그러면 그 결과가 재생살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건강을 다친다든지, 이렇게 명예가 다친다든지, 뭐 육신적으로는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한다든지,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한다든지 그럴 수가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제극인. 팔자 명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원국을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대세운이 반응하는 걸 해석하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다. 감정의 표현이 솔직하다. 그래서 솔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경계가 없죠. 서로 사람 친하고 사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강점이 있다. 자연스러워. 여기, 그쵸? 귀염성, 인상이 밉지 않다. 정감이 있다. 근데 반면에 어때요? 조심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대로 똑같이. 그러니까 정모를 대하고 있는, 엄마를 대하고 있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그대로 유출하시면 돼요. 배고프면 울면 엄마가 젖 물려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좀, 보통 그래서 장남이나 이런 집안에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전통적으로 장남은 공부하고 뭐 잘 이렇게 학업을 잘 맞춰가지고 그 가장이고 중심이니까 안정적으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뭐 선생님이 되고 공직에 나가고 이런 거였단 말이야. 이런 게 원래 순차적인 모습이었는데, 이 장남이 만약에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한다거나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야. 그 인성을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 이 재성하고는 안 어울리는 성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 걱정시키고 뭐 이렇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흔히 얘기하는 그런 현상일 수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대인관계의 폭이 넓다. 두려움이 없다. 낙천적. 그래서 이게 이제 인성이 과하다 보면 정편인에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나를 생각하는 에너지가 많다 보면, 그죠? 의타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자신에게 관대한 편이고 남에게는 정으로 좀 호소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편인으로 돼 있는 사람들이 보면 같은 인성을 쓰더라도 정인을 좀 싫어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둘 다 그래, 둘 다. 너는 왜 이렇게 사람 만나는데 긴장하냐 이러는 거야, 정인이 보면. 근데 편인이 보면, 아니, 너는 왜 이렇게 철딱서니가 없냐. 좀 뭔가, 세상을 좀, 경계심을 갖고 좀 뭔가 이렇게 방어 본능도 갖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서로 쓰이는 에너지들이 다른 거지. 네. 어쨌든 이거 명리 공부하는 사람들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성향들이 왜? 내가 나타나니까 그런 식성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보편적 인성이 강하면 당연히 식상이 이렇게 극을 받으니까 그렇죠? 생각이 많고 움직임이 덜해서 게을러지기가 쉽다. 현실 감각이 떨어지기 쉽다. 당연히 그래서 현실 감각이 떨어지니까 옛날 선비들이 그랬잖아요. 뭐 쌀 뒤주가 바닥이 나는지 지붕이 새는지 자기는 글만 읽고 막 이러잖아. 그렇죠? 그런 게 다 인성이 강해서 그런 거야. 인성이. 그래서 적절하게 있으면 그래서 재성이나 인성이나 그러니까 특히 인성 같은 경우는 이 관성하고 정관하고 그렇죠? 정관, 정인, 특히 이제 정제하고는 굉장히 유정한 관계예요. 유정한 관계인데 이게 천간의 모습은 드러내놓고 쓴다라는 거고 이게 지지의 모습은 이게 같은 십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어떤 그 효용성이나 드러남이나 이런 활용도의 범위나 이런 게 조금 제한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이렇게 재성하고 인성이 관성하고 관계성을 맺을 때 요 두 성분은 놓여져 있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항상 제극이인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양호한 성분이고 이것도 양호한 성분인데 두 개를 다 어떻다? 두 개가 딱 붙어 있으면 두 개 붙어 있으면 이 인성이 쓰임이 제한적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 떨어져 있는 게 좋습니다. 떨어져 있다라는 거는 연월일시니까 그렇죠? 일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연월에만 이렇게 안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연월에만. 이게 좀 연하고 시로 또 아니면 이렇게 월하고 시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든지 이렇게 위치를 점유하고 있으면 좋다. 예를 들면 병화일간이 그렇죠? 병화일간인데 을목을 정인으로 아주 써야 되는데 경년생이다. 경년생인데 시간이 개수로 드러났다. 그러면 이게 병화일간이 특히 여명이면 병화일간이 그죠? 관인, 재관인이 서로 간에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생해주고 하면서 좋은 관계성이거든. 근데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 을목이 이렇게 이게 일간을 생하는 게 아니라 합이 먼저거든. 합이 있는 에너지가 을목은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을목은 나를 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생해야 되는데 그렇죠? 생해야 되는데 경으로 간단 말이에요. 경을 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또 만약에 6월이다라고 하면 그런 성향이 더 강한 거지. 일간을 생하고 관인상성의 이 통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쟤니까 항상 실리적이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성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 이 글자가 이 어떤 소통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제약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놓여져 있는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만약에 요 글자만 바뀌어 있었어도 그렇죠? 훨씬 이 사람은 남편의 애정이나 남편의 보살핌, 신강신앙을 떠나서 그런 어떤 정도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성이 재성으로부터 극을 당하기가 쉽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겁이 요인. 그러니까 겁제, 비겁도 마찬가지예요. 비겁이나 겁제가 그 뒤에 살펴보겠지만 가장 부정적인 작용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그 재성을 이렇게 나누는 분탈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작용을 하는데 이거를 막아주는 게 그렇죠? 이렇게 비겁으로부터 이거를 재성의 분탈을 그러니까 이게 재성이 인성을 극하는 거를 막아주는 게 원래는 부정적인 작용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그럴 때는 인성이 닫히는 구조일 때는
이렇게 재성을 극해가지고 인성을 도와주는 이거를 이제 거비호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반대로 인성이 많았어요. 인성이 많았어. 이를테면 이렇게 인성이 많단 말이에요.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성이 적당해야 되는데 인성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일간 신금 대비 인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오히려 인성이 중할 때는 뭔가 대운 원국에 이렇게 만약에 정해졌다라고 하면 이게 대운이나 세운에서 이 목들을 조금 제거해주는 이럴 때는 이제 인중용재다 해서 명리용어입니다. 인성이 중하거나 인성이 많거나 이랬을 때는 오히려 재성으로 이럴 때는 내가 연구만 많이 한다, 생각만 많이 한다, 꿈만 많이 꾼다, 이상만 높다 이런 건데 이게 만약에 오랫동안 이런저런 연구를 한다도 되는 거지. 근데 재성이 이렇게 만약에 오면 천간에 이렇게 가불목들이 오면 내가 갖추었던 생각 주머니를 풀어가지고 그거를 어때요? 현실의 돈으로 현실적인 효용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연구했던 학자가 자기 논문을 발표해가지고 그거를 어때요? 기업에서 사가서 그걸 어때요? 특허를 내가지고 돈을 만든다든지 이런 형국인 거예요. 이런 형국. 그래서 내가 뭐 그 회사에 뭐 이렇게 지분을 이렇게 참여하고 스탁으로 받고 뭐 이래가지고 그게 인성이 그 가치로 지분으로 돈이 되고 이러는 구조라는 거지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다? 팔자를 해석하는 하나의 요인들이 다 되는 거다. 그래서 또 아니면 인용식상. 이렇게 인용식상. 만약에 아까 좀 전에 구조에서 그 구조가 이렇게 지지로는 이게 신해였단 말이죠. 그렇죠? 신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상관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성이 많으면 인성이 많아서 일간이 생을 받고 일간이 생 받는 거를 그러니까 인풋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 인풋이 많은 걸 가지고 아웃풋으로 뭔가를 쓰는 거. 이거를 인용 식상이라 한다. 대부분 같은 경우가 이렇게 식상으로 뭔가 에너지를 내가 설하게 됐을 때, 그때는 이렇게 인성이 관여가 되면 내가 배운 거를 가르친다, 연구한 거를 발표한다. 내가 그죠? 이런 것들, 이런 성향들이 그러니까 이 식상의 가치를 좀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인성과 식상의 그런 관련성이라고 한다. 아니면 또 인수용관,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 공부해서 자격을 갖춰가지고 그 자격 스펙이 원하는 조직에 들어가서 그 조직에 봉사함을 해가지고 내가 명예가 높아간다든지 이런 거는 인수용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그리고 상당히 그러니까 그 중요한 성분입니다. 팔자 전체 구성 부분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마치 뭐가 같냐면 이렇게 비빌 언덕 같은 거예요. 비빌 언덕.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내가 자립하고 다시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예요? 그 어떤 비빌 언덕인 거야. 비빌 언덕. 그 비빌 언덕이 뭐예요? 잘할 때는 그 모친의 사랑이 되는 거지. 그 모친의 그 애정, 무한한 애정을 받고 내가 힘들었더라도 그 힘을 받아서, 그쵸? 다시 이렇게 재기하고 일어설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으로 따지면 고향 같은 거지. 우리 호사, 여우가 죽을 때 이렇게 정구수, 이렇게 내 머리를 이렇게, 내가 태어난 그 구를 향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인성의 성분이고, 인성의 성분이 정인의 성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따뜻한 사랑을, 애정을 많이 받고 큰 사람은 어때요? 자라서도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 인류에, 보편에.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야. 어디 구김살이 없는 거, 그죠? 본래의 의미는 그래요. 본래의 의미는. 그래서 자선하고 봉사하고 가르치고 베풀고 이런 성향이 있는 거지. 근데 그러한 인성들이 주변에 있는 십성들에 의해서 상호작용을 하고 왜곡되고 변형되고 이러면서 이제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는 건데, 본래의 의미는 그렇다라는 거. 본래의 가치는 모친, 윗사람, 부동산. 그래서 이거 하나만 해도 할 게 굉장히 많은데, 부동산도 그래서 그런 성향의 부동산인 거지. 우리가 부동산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얘기하는 스탠다드한 부동산이 있어.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냥 아파트인 거야. 맞죠? 강남의 아파트. 그냥 번듯하게 사람들이 편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그 정인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야.